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김진환 겸임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B2B 세일즈 제 11강 B2B 수주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수주 산업의 종류와 특성, 세일즈 프로세스, 역량 등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수주 산업 차별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래 보시면은 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드릴십 나와 있고요. 오른쪽 아래는 이제 정유, 화학산업에서 보이는 플랜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대표적인 이제 수주 산업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제가 세그멘트를 8개를 만들었죠. 상품 속성, 지속적 거래 여부, 해당 거래액, 이 세 가지 세그멘트를 통해서 총 8개 세그멘트를 만들었고요. 네, 첫 번째, 제품이면서 일회성으로 매출이 나고 해당 거래액이 굉장히 고가인 이런 산업의 수주 산업이고 그 수주 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은 조선, 건설, 기계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주 산업이란 아까 얘기했지만 조선 중공업, 건설 인지니어링, 기계업이 대표적이고요. 일회성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며 거액의 금액이 오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수주를 한번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주에 실패할 경우에 회사의 전망이 이제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고 해서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 기업이랑 중공업 이 분야에서 굉장한 이제 수주 가뭄을 겪었죠. 국제적으로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 와중에 중국이 이제 가격 덤핑까지 하면서 굉장히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이 힘들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도크가 노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로 인해서 조선 기업의 구조조정도 일어났었죠. 자, 그래서 지금 하단에 이제 몇 개 이제 기사 헤드라인 보시면 현대 엔지니어링 대표가 수주산업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신사업을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수주 가뭄의 선가 하락까지 조선업체에 이중교를 걷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어, 수주 산업이죠. 이거 아파트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수주를 하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하기 위해서 사장이 어떤 조합원 총회에 나와서 큰절을 하고 뭐 상가를 특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를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주 산업 현황을 한번 좀 볼게요. 음, 아직 뭐 많은 부분이 그렇지만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헤게모니가 좀 넘어왔었는데 그게 다시 이제 중국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는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 많은 분야에서 이제 경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중소기업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 이상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내수에서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내수의 규모는 아직 좀 작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또 영역이었기 때문에 내수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 규모 훨씬 커서 주로 이제 해외 영업의 대상이죠. 그리고 높은 불확실성 아까 얘기했지만 현대 엔지니어링 사장이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수주가 안 되면은 그야말로 놀아야 되는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나 인프라 같이 계속적인 좀 매출이 나는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에 지금 신산업을 많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수주 산업 세일즈는 어떻게 하느냐? 총 일단 5단계 정도로 일단 나눠져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프리 퀄리피케이션 사전 자격 심사를 발주처에서 합니다. 발주처는 당연히 최대한 좋은 기업을 싸게 돈을 주고 자기들의 프로젝트를 완료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사전에 자격을 심사를 해가지고 그거에 걸맞는 업체들한테 어, 참여를 해라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RFP 이런 거를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단계에서는 본 입찰이 시작이 되고 입찰 설명서를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프로젝트 스코프로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니네가 제안서를 내주겠니? 라고 해서 설명서를 발송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캐파가 맞는 데는 다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기업들이 제안서를 제출을 합니다. 제안서를 제출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근데 이게 사실 엄청나게 지금 말은 간단하게 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어렵고 복잡한 일로 알려져 있어요. 제안서가 뭐 수백 페이지에서 수천 페이지에 이른다라고 알려져 있고,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한 번 구매를 할 때 드릴십은 1조짜리고 건설 플랜트 같은 경우에 몇 조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관련된 자료나 어떤 입증해야 될 뭐 자료, 서티, 그다음에 견적서 이게 한두 장이 아닐 거 아니에요. 몇백 페이지에서 몇천 페이지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평가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겠죠. 어쨌든 그 단계를 넘어서면 소위 숏리스트 이게 어쨌든 한 10군데 보냈다고 하면 두세 군데 이런 조건을 맞춘 데를 압축해가지고 이 숏리스트를 정해서 거기들이랑 실질적인 디테일한 협상을 하죠. 가격, 납기, 품질 등등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5단계의 세일즈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기업들과 어떤 치열한 경쟁을 제 무대에서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B2B가 대부분 다 그렇지만 가격 품질 납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 우위를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뭐 초격차라는 이야기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기술 우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술의 우위가 있어야 생산성이 보장이 되고 그걸 통해서 원가가 관리되고 품질이나 납기 이런 것도 같이 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뉴스 같은 걸 보면은 뭐 삼성중공업도 기술 우위를 통해서 수준을 계속했다라는 거고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기본 설계와 EPC, 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컨스트럭션으로 이어지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완벽하게 이 프로젝트를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기술적인 경쟁력 바탕으로 그런 측면이 있고 현대중공업은 공기를 단축해서 선사로부터 돈을 받기도 했죠. 보너스를. 왜냐면은 선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더 배를 먼저 돌리면 그만큼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한테 보너스를 이제 준 거겠죠.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친환경, 디지털 이런 걸 이용해서 수지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 설비 분야는 또 어떠냐? 여기도 사실은 중공업 조선 건설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약간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범용 제품 그냥 만들어 놓고 사가는 기계가 있고 아니 특수용 제품은 정말 어, 뭐 조선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발주자의 커스터마이징된 요청을 받고 만드는 그런 것도 있죠. 이런 게 좀 있어서 어쨌든 조금 다른데 조금 다르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원가 관리 중요하고 턴키 이 만들어서 실제 가동까지 다 하는 거가 역시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기술이 생산 라인을 턴키로 수주했다. 생산 라인 다 돌아가게 뭐 다 알아서 자재도 구매하고 설치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키를 딱 돌렸을 때 이게 쫙 생산 라인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해라라는 게 이제 턴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한화, 원익 IPS 이런 데서도 이런 어떤 장비를 수주를 결국에 한 거죠. 수주를 해서 설치를 하고 가동까지 하는 그런 역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파트 건설 세일즈 포인트 조금 달라요. 어, 재건축 이거는 기존 약간 B2C, B2B 영역이야. B2C 영역 있죠. 사실 냉정하게 보면.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합원의 투표로 업체가 선정이 돼요. 그래서 B2C에 얼마나 접근이 필요해서 디자인 브랜드 감성 중에 하나라고 해서 역시 기사를 보면은 뭐 해외 유명 설계사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가 설계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세대당 이주비를 얼마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주비 경쟁이 붙기도 했죠. 근데 역시 브랜드를 계속해서 만듭니다. 예전에 뭐 힐스테이트에서 뭐 더 H가 나오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름을 뭔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광주에서 큰 사고가 났던 뭐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죽을 각오로 다시 뛰겠다. 이런 현수막을 걸고 각종 혜택을 약속을 해서 재건축 수주를 최근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사기 때문에 B2C의 영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수주 산업이지만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런 건설, 아파트 건설보다는 뭐 플랜트라든가 큰 토목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B2B 영역으로 제가 다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수주 산업이 이제 애초에 말씀드렸지만 해외에서 비즈니스가 많이 일어나는 해외 영업 영역이어가지고 여기에서 세일즈를 위한 역량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하나그룹, 하나건설에 대한 하나건설 사이트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전공은 좀 다양하죠. 인문계도 있고 이공계도 있습니다. 지식은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투자 개발, 대인관계 이런 게 있고요. 스킬 같은 경우는 수주 전략 수립, 어학 능력, 정보 분석 능력, 협상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영업 직무는 프로젝트 수주를 하고 다양한 어쨌든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계약 능력, 뭐 영문 문서를 이해하는 능력, 글로벌 영역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고 그 외에 다양한 엔지니어들과의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아야 제대로 된 해외 영업 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B2B 수주 산업은 조선건설 기계 등이 대표적이고요. B2B 수주 산업은 일회성으로 거액의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면 하고요. 아파트, 플랜트, 생산 설비, 대형 선박 등이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수주 산업을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이고요. 국내 건축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 해외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우리나라 다시 중국으로 해외 개발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하죠. CLG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술 위가 중요합니다. 기술 위가 되어야 원가 관리, 품질 관리, 납기 유지가 이루어지고요. 이걸 위해서는 기본 설계, EPC 역량, 친환경 및 디지털 기술 이런 게 갖춰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주장이 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전히 해외 어떤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이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 여전히도 분야의 강점이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수주 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세일즈 담당자들이죠. 이런 분들은 글로벌 역량, 기술 역량,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두루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보다는 이제 워낙 큰 단위의 사업이기 때문에 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뭐 성과나 이런 것도 개인이 아니라 팀 단위의 성과 평가도 이루어지고 인센티브도 이렇게 그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팀 단위로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